자, 이번에는 이제 저의 작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작전주는 오늘의 작전은 저는 삼성물산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건설주 관련 부분의 하나의 혜택, 그리고 오늘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밸류업 관련한 프로그램에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밸류업에 대한 수혜주,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해서 삼성물산을 갖고 왔는데, 일단 삼성물산이라는 종목 좀 보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 일가, 그다음에 친삼성이 가장 많은 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재 지주회사적인 그런 역할도 갖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삼성물산이라는 거는 건설 부문이 있고요. 또 물산 유통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조트 같은 부분, 패션 부분 있고, 좀 다양한 쪽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한 7,100억 정도가 나왔고, 전년 동기로 11% 이상 나왔는데, 뜯어보니까 건설에서 의외로 선방을 했었습니다. 건설 쪽의 영업이익이 한 3,300억. 영업이익률도 살펴봤더니 그동안 건설 쪽 2%대다 3%대다 했는데 이번에는 한 5% 이상 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다른 건설주들, 현대건설, GS건설 등등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물산도 건설에 대한 수혜를 한번 받는다라고 여기에서 체크를 하나 하고,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갈 때 따라가잖아요. 이제 미국의 테일러 공장, 텍사스 테일러 공장 지었을 때 그런 해외 매출 같은 부분도 잡히니까 건설 쪽 괜찮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원자재 쪽이 상사 부분인데 원래 삼성물산이 하던 이 상사 부분도 작년이나 좀 최근까지 구리, 니켈 가격 떨어져서 실적이 많이 나빠졌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보면 구리 가격, 니켈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기 쪽에 상사 부분도 괜찮겠다. 패션을 좀 보면 편집샵이라고 하죠. 꼼데 가르숑이라든가 또 톰 브라운이라든가 아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잘 팔려서 패션 또 에버랜드, 푸바오 등등으로 해서 그냥 여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물산이 그냥 잘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오늘 작전을 짜지는 않았겠죠. 건설주들의 수혜와 함께 오늘 밸류업이 나올 때 저는 삼성물산이 한 번 더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전주를 살펴봤는데요. 자,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만든 것들을 하나 보면은,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에 이제 이재용 회장과 이제 삼남매 등등이 있고, 바로 밑에 삼성물산, 삼성물산 밑에 삼성생명, 삼성생명 밑에 삼성전자, 저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지분을 5% 갖고 있고요. 또 삼성물산은 삼성 SDS, 삼성 바이오로직스 웬만한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용 회장과 삼남매가 장악하고 있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되는 지주회사 체제 개편이 된다면 삼성물산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과거에 삼성물산과 제일보직 합병 관련한 재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 그 다음 행보를 못했는데 1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를 받았고요. 2심까지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배구제 체제를 바꾸지 않겠는가. 그러면 삼성물산부터 시작되는 뭔가의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삼성물산 주가를 현재 상황으로 둔다면 주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아직도 과거에 그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했을 때 그 가격대부터를 이야기하는 주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굉장히 당국의 밸류업 수혜 프로그램 때 말을 잘 듣는 기업이 또 이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장 먼저 행동할 기업이 역시 또 삼성물산이 아닐까. 최근에도 자사주 매입 소각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의 건설주들의 반등 흐름, 여기에 오늘 이따가 나오게 될 밸류업, 수혜주, 이 두 개를 결합한 종목으로 삼성물산을 갖고 왔고요. 앞서 말한 저 세 번째,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그때는 좀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 인적 분할 이런 얘기까지는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선 오늘의 작전주는 삼성물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죠. 삼성물산 많이 만져보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하셨겠죠. 예, 삼성물산도 궁금하고 오늘의 밸류업 수혜주던 건설주 수혜주던. 예. 삼성물산은 일단 이제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저평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오너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발목이 좀 잡혔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이제 합병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충분히 더 네. 밸류업이 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뭐 삼성전자, 생명, 그리고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삼성 SDS까지 해가지고 요 기업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거의 한 24조, 25조 원 네. 정도 가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삼성물산 시가총액이 뭐 겨우 한 27, 8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지분 다 팔면은 그냥 딱 시가총액 시가총액 나와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 이제 가치이기 네. 때문에 영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프리미엄이 전혀 지금 반영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평가도 요번에 이제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네. 훨씬 더 좀 잘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밸류 프로그램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좀 되는데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어쨌든 배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지금 스탠스를 좀 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재료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가 워낙 좀 호황이잖아요. 뭐 오늘 미국에서 반도체 종목들 되게 시끄럽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도체 뭐 만약에 조정받으면 또 비중 확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결국 요번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논리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반도체 팹들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 팹들 짓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지금 다 짓고 있거든요.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수주잔고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수주잔고가 지금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저는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주 회사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기업을 한번 끼워 넣는 종목을 네네. 이제 꼽아보면 예. 두산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예. 두산이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네. 두산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의 어떤 지분 가치 그리고 요즘에 뭐 두산 계열사들이 워낙 좀 잘 나가요. 잘 나가요. 다들 이제 실적도 좀 잘 나오고 네.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지분 가치 그리고 이제 두산은 반도체 소재 사업도 또 직접 하고 있는 있고.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업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한화라든지 네. 지금 뭐 두산이라든지 LG도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SK 뭐 지주회사로. SK도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 또 네. SK 주주분들 네, 네. 하고 싶은 말씀 되게 많을 것 네. 같은데 SK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삼성물산 이런 이제 약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이제 네.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저평가 이런 것도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이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오늘 밸류업 나오게 되면 지주회사 테마로 한번 주목해보자. 한 10년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 지주회사. 이번에 한번 네. 삼성물산을 필두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김준 매니저, 네. 건설주들과 밸류업 이제 두 네. 개를 믹스해서 오늘 작전 한번 짜보도록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삼성 계열의 이제 건설 업체인 삼성 E&A를 한번 토픽으로 한번 꼽아볼게요. 예, 삼성 예. E&A도 최근에 이제 사우디의 이제 가스 플랜터 관련해서 맞아. 예. 정말 진짜 상사 일의 최대 수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용했어요. 예. 근데 그랬던 게 사실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사실 네. 다양한 산업에서 슈퍼사이클도 차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어도 온총 우주의 관심이 AI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예. 시장의 관심이 좀 저조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삼성 E&A 같은 경우도 이제 예. PBR이 1.2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저 PBR 관련된 수혜 섹터로도 묶이고 또 그리고 최근에 지금 AI 섹터, 또 엔비디아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단기 차익 매물로 실현된다고 했을 때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섹터 중심으로 예. 좀 수급이 확산된다고 했을 때 삼성 E&A도 어느 정도의 좀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어떤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1분기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 E&A 또 삼성물산과 함께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E&A도 실적 괜찮고 맞습니다. 최근 칠 때가 됐는데 네, 됐는데 맞아요. 했는데 지금 너무 못 가요. 근데 주목하면 못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삼성 E&A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